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요,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왼쪽에 보시면은요, 허브경제TV 공식 채널이라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도 저희 방송반에서 단타 매매 진행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장이었지만 수익은 좀 챙겨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요, 그 뉴스에 해당하는 종목들 빠르게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시황이라든지 재미있는 재료가 나오면은 그 재료 관련해서 저희가 좀 깔끔하게 분석해드리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채널 요거 하나만 이용하시더라도 장중에 충분히 좀 참고할 수 있는 만한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돌아가면은요, 우리나라는 임상 3상에 대해서 570명 정도 투여는 마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나머지 4천여 명에 대해서 모집이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투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스터샷으로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임상이라든지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아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요, 올해 노바백스 매출 증가, 그래서 자체 백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4분기 뭐 최대 기록을 예상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분기에는 또는 2분기에는 또는 3분기에는 계속해서 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백신 연 생산량이 80배치 중에서 42배치까지를 3분기까지 생산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38배치는 4분기에 생산하면서 분기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지난주에 요거 보시면은 이제 노바백스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가 나왔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위탁 생산 계약의 연장이었고, 두 번째는 기존 정부의 기술 이전 계약의 CMO 계약을 추가한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노바백스의 순 매출의 일부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받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한 판매 권한에 대한 계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거기서 들어올 수 있는 일부 수수료를 계속 가지고 가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원액 생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쓸 거다라고 하는데, 올해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보다 노바백스 마진율이 더 높기 때문이고요. 예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라인 하나를 이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노바백스가 승인이 되면서 라인 3개를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진율도 높은데 더 많은 라인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보다 더 좋아질 거고, 그러면 2분기는 뭐가 나옵니까? 자체 백신이 나옵니다. 그 자체 백신이 금액이 얼마나 세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백신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백신을 가지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2분기는 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3분기는 어떻게 됩니까? 노바백스랑 그 자체 백신이랑 동시에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18일 바이오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나올 거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업 이익률이 무려 45% 정도로 웃돌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굉장히 놀랍다라고 좀 우리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출 추정치는 9,964억 원을 전년 대비 30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부 증권사는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377억, 이것보다 1119% 정도 증가한 거의 4,600억 정도를 걷어들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서 3분기까지 평균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에 달한다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많은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도 지금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테스트하고 있었던 옛날 후속 그 회사들은 이 오미크론에 적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만약에 백신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미 우세종으로 될 수 있는 오미크론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가 붙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대체적으로 하고 있죠. 대체로 오미크론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좀 봐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수가 조금 하락하는 부분에 의해서 좀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화이자의 그 경구형 치료자가 나왔는데 효능이 괜찮다라고 합니다. 이제 물론 이제 부작용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당장에 대해서는 부작용보다 어느 정도 효능이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괜찮은 효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니 화이자 쪽에서 백신도 있고 경구형 치료제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 백신이 뒤늦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이용이 될 것인가? 라는 물음표가 붙기 시작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 나오는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유통이라든지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고가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이자 이제 경구형 치료제 역시도 뭐 한 10번을 먹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80만원 정도, 한 700달러, 800달러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저소득 국가에서는 조금 구입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죠. 물론 예전에 화이자라든지 머크사에서 그 몇몇 국가에 대해서는 저소득 국가에서는 뭐 복제약을 허용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곤 있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 여러 후발 주자들이 살짝 눌림을 좀 받고 있고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 휘청거리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화이자, 모더나 이런 부분들 자세히 보시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다 뿌려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 국가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자체 백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점유율이 낮은, 그러니까 접종률이 낮은 그 나라들한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여전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충분히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노바백스랑 SK 바이오사이언스가 mRNA 플랫폼으로 만들었던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보다는 뭐 운송이라든지 저장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보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안정성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서 효능만 괜찮다라고 하면은 좀 장기간을 봤을 때 화이자나 모더나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백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전에 한번 뉴스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분기 실적은 역대급이다. 근데 1분기 실적은 더 좋을 거고 2분기 실적은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의 주가는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가는 실적이 반영이 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땐 반영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가 밀리는 거는 뭐냐, 단기간에 보여지는 그런 악재들, 화이자의 경구형 치료제, 지수의 밀림, 아니면은 뭐 오미크론의 등장, 이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씩 밀리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재료가 조금씩 소멸이 되면서 밀리는 건 밀리는 거겠지만 결국은 회사가 돈을 벌고, 돈을 번다라는 것은 회사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오히려 반가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급 실적이 3분기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가 밀린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실적 이슈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요. 이게 4분기보다는 1분기, 1분기보다는 2분기 이렇게 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 나갈 것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우리가 좀 도망가야 된다, 아니면 빠르게 이거를 좀 손절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뭡니까? 임상 실패,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바백스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생산을 안 한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다라는 이슈, 그런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손실이든 수익이든 상관없이 일단 도망가야 되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들고 가면서 조금 비중만 조절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허브경제TV 홈페이지에 놀러 오시면은요,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는 방법, 아이폰과 갤럭시 폰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죠. 요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탑3 종목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요청하셨던 모든 회원님들한테 보내드릴 거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주목해봐야 되는 업황 3가지를 선택을 했고,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 3가지를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청하셨던 모든 회원님들 무료로 보내드린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가격적인 이벤트는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기간적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동안에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갖고 조금 살짝 망설였던 회원님들은 이번 기회에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하셔갖고 저 6개월 한 반년 정도 저희 허브경제TV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